자, 같이 볼게요. 자, 16페이지 레벨 2 1번입니다. 자, 문제가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곡선 위에 루트 a, 루트 b라는 점이 있대. 이 점이 요 곡선 위에 있다고. 자, 이때 로그 a에 b분의 a 더하기 로그 b에 a분의 b 얘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일단 주어진 점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뭐해? 대입해서 식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b는 대입하시면 a분의 1. 그래서 a를 루트 b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데 루트 b분의 1은 루트 b가 b의 2분의 1제곱이고 그것을 역수치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a라고 하는 미지수를 다음과 같이 b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있는 모든 a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 b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바꿔주게 되면 너는 로그 b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b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다시 더하기 로그 b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뭐가 되지? b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다시 얘도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수법칙 써서 계산하시면 몇이 되죠? b의 2분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 실수를 좀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수법칙 잘 써서 계산 실수 안 하도록 주의하세요. 이 정도로 연산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들 너랑 요거 1제곱이지? 앞으로 다 떨어져 나가면 로그 b의 b니까 전부 다 1이죠? 그래서 남는 값은 첫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분의 2분의 3 그래서 연산하시면 3 더하기 2분의 3 그래서 2분의 9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계산을 빨리 할 필요가 없어. 계산을 늦게 해서 틀릴 일은 없으니까 안 틀리게끔 차근차근 연산하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한 번에 정답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A, B, C가 자연수이고 문제 정확히 읽어보면 1이 아닌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1이 아닌 자연수이고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최대값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너의 최대값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두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만 한번 찾아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사실. 우리 이런 꼴로 이루어져 있으면 A랑 B랑 C랑 D랑 똑같다. 이런 꼴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문제 어떻게 풀죠? 뭘로 똑같다.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풀지. 자, 그러면 너는 A의 X제곱이 P고 B의 Y제곱이 P고 C의 Z제곱도 P고 100의 오메가 제곱도 P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니? 자, 이때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수의 형태로 풀 수도 있고 로그의 형태로 풀 수도 있어. 우리가 이미 지수로그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 저는 무조건 로그로 푸는 걸 굉장히 선호해. 이유는 훨씬 더 간단하니까.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물론 지수의 형태로 풀 수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로그로 바꿔서 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 로그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거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X는 로그 A의 P, Y는 로그 B의 P, Z는 로그 C의 P. 다시 마지막 놈은 오메가는 로그 100의 P.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어? 이렇게 로그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힌트들을 보니까 X, Y, Z, 오메가가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니? 역수가 취해져 있지.
그러면 내가 로그로 바꾼 얘네들을 싹 다 뭘로 하는 거야? 역수를 취해주는 거야. 그러면 x는 즉 x분의 1이 되고 로그를 역수 취하겠다는 건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로그 PA y분의 1은 로그 P의 B z분의 1은 로그 P의 C 마지막 오메가분의 1은 로그 P의 100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음? 자, 이때 X, Y, Z들은 그냥 바로 역수가 취해져 있는데 오메가는 2배 되어서 역수가 취해져 있지. 그러니까 2배의 오메가분의 1이 필요한 거야, 얘는. 그러면 얘는 2배의 오메가분의 1이 필요하니까 분모에 뭘 곱해? 2를 곱해주자는 얘기지.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로그 P에 10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여기다가 몇 배 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로그 P의 10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얘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조건을 그에 맞게 한번 써봅시다. x분의 1은 로그 PA y분의 1은 로그 P의 B z분의 1은 로그 P의 C는 이 오메가분의 1은 얘죠? 근데 걔 분의 로그 40이잖아. 그럼 로그 40이랑 얘랑 뭐 했단 얘기야? 곱하기 했단 얘기지. 그러니까 로그 42에다가 로그 P의 10을 이렇게 곱하기 했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참고로 로그 42는 밑이 10짜리 로그죠? 그럼 우변의 로그의 곱 연산에 의하여 얘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 맞니? 그러니까 우변의 로그는 로그 P의 42가 되고 좌변은 밑이 P짜리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싹 다 곱하기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 A, B, C 3개 곱한 게 42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A, B, C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1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42라고 하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7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2, 3, 7이 되어야 한다. 이때 나는 이거 계산했을 때 최대가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A나 B가 7이고 나머지 하나가 3이고 C가 2가 될 때 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8. 그래서 정답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지수의 형태의 모양으로 웬만하면 풀지 말고 가급적 로그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는 게 편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을 많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향에 맞게끔 그렇게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요 로그도 정수가 되고 요 로그도 정수가 될 때 그때 A 값들 구하시오. 요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위에 로그만 한번 볼게. 현재 밑이 2짜리 로그지? 그러면 요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진수인 A라고 하는 것이 2의 정수 거듭제곱 꼴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2의 빵제곱부터 이런 거 주의하시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까지 이렇게 가능했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인가? 그래서 A라고 하는 숫자가 10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A는 이렇게 7개가 된다. 그럼 7개의 A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아래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밑이 4분의 1짜리 로그잖아.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놈은 밑이 4분의 1로 이루어져 있는 정수 거듭제곱 모양이어야 되지. 그러면 위에처럼 해보면 원래는 4분의 1의 빵제곱, 4분의 1의 1제곱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돼. 그런데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된다. 물론 뭐는 괜찮아? 4분의 1의 빵제곱은 괜찮죠?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이 4분의 1의
음이 아닌 정수 거듭 제곱들은 안 되니까 음의 정수 거듭 제곱들을 해보면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정수가 되지. 그리고 실제로 요 숫자들은 4와 16과 64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4고 얘는 16이고 얘는 64고 이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래 조건에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A값은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위에 것도 만족하면서 아래 것도 만족해야 되겠지?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됐던 겁니다. 나는 이 4개의 A들 싹 뭐하시오? 더하시오가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1. 이런 거 빠지지 말고 4, 16, 64까지. 그래서 얘가 80이니까 정답은 85. 그래서 정답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직선이 교점과 x, y 절편을 이루고 있을 때 2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너다. 이때 A도 구하시고 넓이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점들이 나오면 무조건 좌표화 해주자고 그랬어. 그래서 좌표를 한번 써볼게요. 우선 요 직선에 의하여 B라고 하는 Y절편은 0,3, A점의 좌표는 2분의 3,0. 요 정도까지는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너와 너의 교점인 거잖아. 그래서 2개는 똑같다 잡아놓고 문제 푸시면 요 점의 좌표가 몇이 되죠? A 플러스 2분의 3, A 플러스 2분의 3A 이렇게 될까요? 뭐 이거는 교점 구한 거니까 교점 따라서 구하시면 되고. 자,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었을 때 요 2개의 삼각형들의 넓이가 궁금한 거죠. 자, 첫 번째 삼각형은 밑에 삼각형, 두 번째는 요 삼각형. 이렇게 두 삼각형이 필요한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은 선분 OA의 길이를 밑변이라 하면 C의 Y축 좌표가 높이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삼각형은 선분 OB의 길이를 밑변이라 하면 C의 X축 좌표가 높이가 되겠죠? 이거 이용해서 그냥 넓이 구하는 거야. 따라서 구해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C의 Y축 좌표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3A. 이것 대 삼각형 BOC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대 로그 2에 5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계산. 요거 처리해보면 4에, 자, 그냥 바로 비례식 풀까요? 2개 곱하시면 2배에 A 플러스 2분의 9는 이렇게 2개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요 2개 곱하시면 4배에 A 플러스 2분의 9A 곱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음? 연산 여기까지는 됐어? 자, 계속 연산할게요. 자, 요 9 약분되죠? A 플러스 2 약분되고요. 2 약분돼서 여기 2.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야? 어디가 잘못됐죠? 여기 잘못된 거 없죠? 자,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좌변에서는 1, 우변에서는 2분의 A의 로그 2의 5.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너에 의하여 A는 양변 2 곱하고 얘로 나누시면 되겠죠. 즉 로그 2의 5분의 2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로그 2의 5분의 1은 밑과 진수를 바꿨다 손 치면 뭐가 되죠? 2배의 로그 5A.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요 A 값을 로그 5의 4라고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건 처리하기 나름이니까. 중요한 건 A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A 구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누구를 원해? 요 삼각형을 원하지. COA. 맞아요? COA 삼각형 넓이 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S는 4분의 9A에 다시 4의 A 플러스 2의 9A 요걸 원하네요. 그래서 요 S랑 A랑 뭐해라? 더해라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이 문제의 정답. 기다려. 그럼 너는 두 개의 항 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로 묶어볼게요. A 뭔지 알고 있죠? 그럼 첫 번째 항에서는 뭐가 남아? 4의 A 플러스 2분의 9가 남고 두 번째 항에서 1 남는 거지? 그래서 요 A 자리에 인마나 인마 집어넣으면 정답이에요. 그럼 요 자리에는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지. 별 문제가 없고요. 요 자리에 A 플러스 2가 문제니까 A 플러스 2 처리부터 할게. 그럼 A 플러스 2는 로그 5의 4 더하기 2랑 똑같잖아. 2라는 게 로그 5의 몇이니까 25죠. 25. 그러니까 로그 5의 몇이 돼? 100이 되겠지? 계속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4분의 9 곱한 거지. 그리고 A 플러스 2가 역수취해진 거고. 자, 그래서 이거 처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A는 로그 5의 4야.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9에 A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 이거 뭐 한 거야? 역수취한 거 같은 거지? 역수취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100의 5가 되죠. 그럼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10 쓰고 2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로그 5의 4에서 가로 열고 1 플러스 8분의 9의 로그 5.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요거랑 똑같은 게 보기에 있는지와는 좀 다른 얘기지. 실제로 요 연산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연산은 맞는데 이 연산값이랑 걔랑 같은지 다른지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요 4가 뭐라고 써도 되는 거니까 요렇게 써도 돼요? 요게 보기에 있어도 된다고. 다시 요 2 있죠? 요 2. 요 2를 안에 넣어줘. 안에 넣어주면 어떻게 돼? 얘는 없어지고 얘가 몇이 되죠? 2가 되고 얘가 있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걔네들 중에서 보기 중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게 보기에 있어 없어? 그냥 없는 보기가 있을 뿐이야. 우리의 연산이 틀렸다는 말은 아닌 거라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내신도 수능도 안 나오는 거야. 왜? 연산이 틀린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만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연산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x가 다음과 같을 때 얘 구하쇼가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생긴 모양만 딱 봐도 합차 공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라 이런 의도가 보이셔야 되고요. 때문에 나는 분자와 분모에 8제곱근 2 더하기 1을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해줄게요. 됐니? 의도가 그러니까. 자, 그럼 계산해볼게. 자, 요만큼 계산하면 뭐가 되죠? 4제곱근 2 마이너스 1 이렇게 연산되는 거 맞아?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꼴이니까. 다시 요만큼 계산하면 뭐가 되죠? 루트 2 마이너스 1 괜찮아? 그래서 요만큼 계산하면 몇이 돼?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1인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x는 분자 분모의 빨간색 놈을 곱하면 분모가 1이니까 분자인 8제곱근 2 더하기 1 이렇게만 남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나는 이 x에다가 빼기 1해서 4제곱할 거죠? 빼기 1 하게 되면 8제곱근 2만 남으니까 여기에 몇 제곱?
4제곱 하시오. 그래서 너는 2의 2분의 1제곱 또는 루트 2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요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문제 잠깐 볼게요. 로그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요것을 만족하는 n을 구하시오가 사실상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딱 보고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 밑에 추가 조건들이 있지. 로그 2가 어쩌고 저쩌고 로그 3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힌트가 아니야. 힌트는 얘가 힌트예요. 저게 무슨 힌트냐면 36을 10번 곱하래. 숫자가 어때요? 매우 크죠? 수가 매우 크거나 수가 매우 작아요.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거나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있어.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연산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 그것 때문에 뭘 배우는 거야? 그래서 로그를 배우는 거야. 로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숫자를 계산 가능한 영역의 숫자로 바꿔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로그에 대한 힌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숫자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양변에 뭘 하는 거야? 로그를 취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밑이 몇 자리 로그를 취했어? 10자리 로그가 존재하지. 그래서 나도 양변의 밑이 10자리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는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됐어요? 자, 그럼 연산을 해보면 좌변은 10배의 로그 36이지. 근데 36이라는 게 4 곱하기 9니까 너는 10에 가로 열고 2로그 2 더하기 3로그 2라고 쓸 수 있죠? 너는 우변은 로그 A의 10의 n제곱이니까 로그 A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2로그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요거 연산 계속 해봅시다. 그럼 너는 로그 2와 로그 3이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요거 2로 묶을 수 있죠. 20에 가로 열고 0.301 더하기 0.477 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20 곱하기 요 두 개 더하시면 0.778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몇이죠? 15. 몇이야? 16에 14에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 계산한 게 얘가 된다고. 그리고 요 결과값이 뭘 의미해? 로그 A 더하기 n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로그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고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n의 정수 부분, 로그 A가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n은 몇이 되는 거야? 그래서 15가 되는 거야. 그런 이와 같은 이유로 n값이 15가 되는 거고 그것의 약수를 x1부터 x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개의 숫자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렇게 x1부터 x4까지 정리했을 때 로그 x1 빼기 로그 x2 더하기 로그 x3 더하기 로그 x4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알고 있는 x1부터 x4까지 숫자들을 실제로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1은 0이니까 쓸 필요 없죠? 마이너스 로그 3이랑 로그 15랑 계산하시면 진수끼리 나눴겠지? 로그 5가 되는 거 보여요? 로그 5랑 로그 5 더했으니까 몇이 되는 거야? 2로그 5.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돼요. 근데 얘도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추가 연산을 하라는 거지.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너는
2배에 가로 열고 1 빼기 로그 2가 0.30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0.96999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8에 19에 13점. 그래서 정답 1.398.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잔뜩 필기를 해놨는데 필요해서 필기한 거고,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로그 2에서부터 4로그 2까지, 문제에서는 로그 16이라고 써있죠. 어차피 상관없고요. 로그 2, 2로그 2, 3로그 2, 4로그 2를 원소로 갖는 x집합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f와 g가 있대요. 요 f도 1대1 대응이고 g도 1대1 대응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로그 2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갔다면 나머지 애들은 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한 f와 g가 있었을 때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요거의 최대값 구하시오. 요게 문제야. 그럼 결국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를 완성하라는 얘기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첫 번째 가 f 로그 2. f 로그 2는 얘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g 인버스 2 로그 2. 이건 g가 아니라 g 인버스잖아. 그럼 g 인버스 2 로그 2는 g가 이거니까 요쪽이 g 인버스지. 즉 얘가 어디로 대응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누구랑 대응을 했고 얘가 누구랑 대응을 했을 때 그 대응되는 결과값의 합이 몇이 되게 만들어라? 7로그 2가 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7로그 2가 되려면 얘와 얘는 각각 누구와 누구한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3로그 2랑 4로그 2한테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놈 식기가 3로그 2에 대응을 했다면 요놈 식기는 누구랑 대응해야 돼? 4로그 2랑 대응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얘가 옌지 알아 몰라.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야. 이해 가시죠?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란색 케이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맞죠? 자, 두 번째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2로그 2가 4로그 2로 대응을 했다면 요 2로그 2는 3로그 2에 이렇게 대응을 했겠죠? 이렇게 노란색 케이스와 빨간색 케이스로 구별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가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가는 이 정도 썼으면 끝난 거야.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나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두 개의 케이스 중에서 노란 것만 볼게요. 자, 우리 노란 것만 볼게요. 노란 것만. 자, 집중. G 인버스 F 로그 2잖아. 그럼 노란색 상황에서 F 로그 2는 몇이야? 3로그 2지, 3로그 2. 그러니까 여기가 G 인버스 3로그 2가 되고, 더하기 G 인버스 2로그 2잖아. G 인버스 2로그 2 몇이에요? 4로그 2인 거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F 4로그 2가 된 거야. 괜찮아? 됐죠? 계속합니다. G 인버스 3로그 2는 얘가 어디로 갔단 소리잖아. 얘가. 맞아요? 근데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얘는 안 되죠.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F4로그 2도 얘가 가는 건데 얘가 어디로는 못 갑니까? 3로그 2로는 못 가요. 1대1 대응이니까. 이해 가요? 그럼 갔을 때 더한 게 몇이 되고 싶은 거야? 6로그 2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놈이 어디로 못 가기 때문에 4로그 2로 못 가죠. 4로그 2로 못 가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3로그 2로 가야 되는 거야. 얘가 3로그 2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갈 수 있어? 3로그 2로 갈 수 있죠. 그럼 얘가 3로그 2였다면 얘도 3로그 2인 거예요. 그런데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가 3로그 2도 탈락인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면? 2로그 2라면. 맞아요? 얘가 2로그 2라면 얘가 몇이면 돼? 4로그 4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로그 2, 4로그 4.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는 4로그 4, 그 다음에 얘는 2로그 2. 이렇게 가게끔 하시오. 이런 뜻이 됐던 거예요. 물론 요 놈이 2로그 2가 아니라 로그 2가 될 수도 있었는데
로그 2가 돼버리면 5로그 2가 없기 때문에 탈락인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케이스에서는 이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죠? 자, 노란색 케이스에서 그래서 얘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럼 얘는 몇이 되고? 4로그 2가 되고 얘는 몇이 되죠? 2로그 2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답 6로그 2.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자, 마지막 빨간색 상황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상황이에요. F 로그의 몇이야? 그럼 G 인버스 4로그 2가 되는 거지? 더하기 G 인버스 2로그 2잖아. G 인버스 2로그 2 몇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F 3로그 2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가 되길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F 3로그 2 봅시다. F 3로그 2. 얘가 갈 수 있는 건 얘만 아니면 되죠?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G 인버스 4로그 2는 4로그 2가 가는 경우지.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얘 말고 너 셋 중에 하나. 가면 되는 거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와 그 다음에 3로그 2. 얘 보냈을 때 합이 몇이 되게? 이게 되게 만들어라. 이런 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3로그 2로 갔으면 얘도 3로그 2로 가야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얘가 2로그 2면 얘가 몇이면 돼? 4로그 2면 되죠? 얘가 로그 2면 5로그 2 없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는 2로그 2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로그 2로 갔겠죠? 여기까지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만족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그럼 빨간색 경우에서 얘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럼 F4로그 2 보세요. F4로그 2.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얘 아니면 얘인 거지. G4로그 2니까 G4로그 2는 얘로 확정된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 상황에서는 얘는 확정이 안 됐는데 얘가 4로그 2로 확정이 된 거고, 맞아요? 얘가 어디로 갔을 때 무슨 값? 최대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럼 가능하면 얘가 어디로 갔을 때? 3로그 2로 갔을 때 최대가 됐을 거다. 그래서 여기가 3로그 2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게 7로그 2죠. 그래서 최대값은 몇? 7로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요 3차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FN이라고 한 거지? 몇 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내가 원하는 나머지는 뭐가 될 것이고 상수항이 될 것이고 그 상수항은 어떻게 계산해? 얘가 0이 되는 x값 몇을? 2의 n제곱을 집어넣은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fn은 2의 n제곱을 대신 집어넣은 거와 같으니까 2의 3n제곱 2의 2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fn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fn 결정한 상황에서 f2분의 1과 f2만 구해서 더하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f2분의 1은 2분의 1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2의 2분의 세제곱 2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1. 자, 그럼 처리 2의 2분의 세제곱은 어떻게 처리돼요? 2 곱하기 루트 2 맞아요?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그래서 너는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다시 F2는 2의 몇이야? 6제곱 2의 4제곱 2의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너는 64 더하기 16 마이너스 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두 개 더하면 80이니까 76에 77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나는 이 두 개 뭐 하시오? 더하시오가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80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나는 요 80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정답 A값은 2번 8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레벨 3 1번. 자, 문제를 보면 FNA가 뭐냐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실수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 맞아? 집중. 그럼 이 fnA 값은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이야? 2 아니면 1 아니면 0인 거죠. 어차피 뭐니까? 실수의 개수인 거니까. 집중. 이 값은 2 아니면 1 아니면 0이에요. 이 값이 뭐라고? 2 아니면 1 아니면 0이라고. 이 값이 뭐라고? 2 아니면 1 아니면 0이라고. 자, 다시 얘가 2 아니면 1 아니면 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죠? 그거의 F값이니까 이것도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이야? 2 아니면 1 아니면 0이었겠죠. 그 두 개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언제 최대가 됩니까?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을 더했을 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몇이고 2고 얘도 몇일 때? 2일 때가 합이 4로 최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건 얘가 2가 되고 얘도 2가 되는 거 찾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하지만 언제 얘가 2고 얘가 2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유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케이스 4가지로 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케이스 1번 A가 양수고, 아니 총 6가지죠. 6가지. 미안. A가 양수고 N이 짝수인 경우. 케이스 2번 A가 0이고 N이 짝수인 경우. 케이스 3번 A가 음수고 N이 짝수인 경우. 케이스 4번 A가 양수고 N이 홀수인 경우. 케이스 5번 A가 0이고 N이 홀수인 경우. 케이스 6번 A가 음수고 N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6가지 케이스를 원래는 다 나눴어야 돼요. 방법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경우들을 다 해봤을 때 얘도 몇이고 2고 얘도 몇이 되는 2가 되는 경우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케이스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다고 해볼게요. 됐죠? 자, 지금부터 A는 양수고 N이 짝수인 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며.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A의 N 플러스 1제곱. 이거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A는 무슨 수고? 양수고 N이 짝수지. 그러니까 얘는 홀수가 되는 거 맞아? 집중해요. A의 홀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야? 양수인 거죠. 양수의 무슨 제곱근이야? 짝수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몇 개 됐어요? 2개 된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원하는 대로 2가 됐어요. 이해 가요? 다시요.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럼 요것만 놓고 보면 읽어봐요. 얘가 뭐죠? A의 N 플러스 1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란 뜻인 거 맞아? 얘 무슨 수고? 양수죠? 이거 무슨 수야? 홀수죠? 그러면 양수의 홀수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지. 홀수 제곱근은 실수 무조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몇이 됐습니까 지금? 1이 됐어요. 1.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죠? 그럼 이거 읽어봐요. 뭐가 되는 거지? 1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인 거 맞아? 여기서 N은 무슨 수야? 짝수죠? 그럼 1의 짝수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 몇 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2가 나왔네. 나는 이 계산 결과값이 뭐가 되고 싶어요? 최대가 되고 싶은 거죠? 최대가 되려면 얘도 2고 얘가 2가 되어야 최대가 되는 거 맞아? 언제 얘가 2고 얘가 2가 되는지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6가지 케이스를 다 해봤어야 돼. 운 좋게 첫 번째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주 운이 좋게. 이해 가세요? 됐죠? 그러면 우리 이미 최대가 되는 경우 했으니까 얘네들 경우 안 해봐도 되는 거 맞아? 그래서 A가 양수고 N이 홀수가, A가 양수고 N이 짝수가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마무리합시다. 자, 그럼 얘도 읽어볼까? 마이너스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죠. a가 양수니까 얘는 무슨 수야? 음수가 되는 거지. 음수의 짝수제곱근. 음수의 짝수제곱근 몇 개예요? 0개. 그래서 얘는 0인 거예요. 이거 개수는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오는 친구도 있으면 아, 내가 여기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돼요. 다시요. 얘도 읽어볼까요? a의 n 플러스 1제곱근. 맞아요? 양수의 홀수제곱근이지. 홀수제곱근이니까 무조건 몇 개예요? 한 개가 되는 거죠. 얘도 읽어볼까요? 이게 지랄이지. 근데 a가 무슨 수니까? 절대값 a는 뭐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몇이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 맞아요? 이 새끼가 0이니까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상관없이 몇이야? 0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1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싹 뭐 하시오? 더하시오. 그래서 최종 정답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2번 되게 중요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 2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아직 내신이 안 끝난 상황이었다면 야,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했을 텐데 3학년인 우리는 사실 요 수 1, 2가 진도가 다 내신 시험을 다 봤으니까 요게 뭐 수능에 그대로 나올 일은 좀 만무하고 근데 조금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대. 그러면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집중. 자, 세제곱근 5의 세제곱. 이거 계산하면 몇입니까? 5죠? 7제곱근 6의 7제곱. 계산하면 몇이죠? 6이죠? 9제곱근 마이너스 3의 9제곱. 이거 계산하면 몇이죠? 이거 마이너스 3이죠. 여기까지 돼? 즉 무슨 말이냐면 홀수 제곱근 홀수 제곱이야. 그럼 그게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2n-1 홀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시요. 못 써질지 알겠죠 이제? 4제곱근 3의 4제곱 몇이죠? 4제곱근 6제곱근 7의 6제곱 몇이죠? 근데 8제곱근 마이너스 9의 8제곱 얘는 몇이죠? 얘는 9가 되죠. 즉 짝수 제곱근 짝수 제곱 이렇게 있으면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즉 요 2에는 무슨 수죠? 짝수죠? 근데 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돼서 절대값이 붙어서 나와야 된다. 이 얘기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몇이어야 된대? 0이어야 된대요. 그럼 얘가 0이려면 이 절대값 A는 무조건 A가 되어야 되겠죠? 절대값 A가 된다는 건 A가 무슨 수란 소리야? 양수란 소리죠. 결국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A가 양수예요. 이 한마디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를 꽤 괜찮게 질문한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B-A가 1보다 크대요. 이 말은 B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A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얘는 1보다 큰 수지.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숫자는 몇보다 큰 수예요? 1보다 큰 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B가 1보다 큰 겁니다. 됐어요? 이때 마지막으로 A는 B의 4제곱근이죠. 그럼 A가 B의 4제곱근이라는 건 B를 몇 번 곱하면? 4번 곱하면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 맞아요? B의 4제곱근이잖아.
잘못 썼죠. 뭔 소리 하는 거야? A를 4번 곱하면 B가 됩니다. 이런 소린 거라고. 여기까지는 됐니? 그래서 A가 양수고 B는 1보다 크고 B는 A 4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나 지금 하나 뭐 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조건 찾았죠? 이걸 만족할 때 얘가 5 이하의 정수가 되게 만드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 B가 A 4제곱이죠? 넣읍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로그 2에 A분의 A의 4제곱 이거의 5제곱. 그럼 얘는 로그 2에 A의 15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해 가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어야 돼? 5 이하의 정수여야 되죠? 그럼 얘가 5거나 4거나 계속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제곱. 그래요. 고마워. 그래서 여기가 제곱인 거지? 그럼 여기가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러면 얘가 5, 4, 3, 2, 1 이런 숫자여야 하는 거지? 그러면 A의 6제곱은 몇이면 되는 거야? 2의 5제곱이거나 2의 4제곱이거나 2의 3제곱이거나 막 이러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조금 더 쓸게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럼 대응하는 A는 어떻게 되는 거지? 2의 6분의 5제곱이거나 2의 6분의 4제곱 좀 최대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럼 A들이 계속해서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죠. A가 무슨 수야? 양수지. 지금 내가 A 값을 이렇게 쭉 썼어요. A들 이거 전부 다 무슨 수야? 이거 다 양수죠? 얘네들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대응하는 B는 A를 몇 제곱한 거니까? 4제곱 해봅시다. 4제곱하면 뭐죠? 2에 나 도와줘야 돼요. 이게 10 2의 3분의 대응하는 값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A는 양수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되죠? 계속 다 돼요. 근데 B는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2의 빵제곱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얘보다 커야 되니까 어디까지만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가능한 A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사실 다 되는데 대응하는 B도 1보다 커야 되고 얘가 1이니까 이 앞에 것까지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한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요 A를 싹 뭐 하시오? 곱하시오가 정답입니다. 그럼 이거 곱하면 정답이죠. 근데 이게 틀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지우지 마세요. 이거 그대로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뭐 하나 안 했다고 그랬죠. 이걸 체크를 못하고 넘어오면 여기서 A 값을 이렇게 5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잘 보세요. 현재 A가 양수죠. B가 1보다 큰 것도 맞죠? 그리고 이 말에 의해서 B가 A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A가 0보다 커요. B는 1보다 큰 수예요. A를 4번 곱하면 B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요 A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숫자야. 그럼 얘가 1보다 작은 숫자면 4번 곱해도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은 숫자가 되죠. 근데 B는 A 4제곱이어야 된대. 즉 1보다 큰 수여야 된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는 0보다 큰 건 맞는데 몇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B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B가 2보다 커야 되는데 얘 2보다 작죠? 2의 1제곱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B가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도 여기까지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A는 5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었던 거야. 요 A들 싹 곱하시오가 문제니까 2에 지수끼리 싹 더하시면 되겠죠? 6분의 9에 12에 14. 그래서 정답은 2의 3분의 7제곱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는 아주 중요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로그 R짜리 원이 있어요. 그냥 원이죠, 원.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R이 양수고 R이 1보다 크고 B가 양수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n이래요. 그럼 생각해보면 어차피 요 n이라고 하는 건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이니까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몇이거나 몇이거나 몇이야? 0이거나 1이거나 2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0이거나 1이거나 2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언제 0개거나 1개거나 2개가 되는지를 알아보자. 이런 얘기야. 그럼 생각해보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될 수도 있고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3가지 케이스를 무엇을 통해서 비교하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 단원에 의하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랑 뭐를 비교해서? D와 R을 비교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몰랐으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R은 반지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D는 뭐죠?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죠. 됐어요? 이때 교점의 개수가 2개라면 D와 R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R이 더 큰 거죠. 교점의 개수가 1개란 얘기는 교점의 개수가 0개란 얘기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변의 R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로그 R 쓰시면 되고요. D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우변은 로그 R이죠. 반지름. 좌변은 D니까 중심인 0,0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죠. 얘 거리 공식 바로 쓸게요.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P. 이렇게 쓰시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B가 무슨 수라고 했으므로 양수라고 했으므로 절대값 B를 그냥 B라고 처리해도 되는 거죠. 원래는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러면 n이 2개거나 1개거나 0개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기억. n이 0일 때 n이 0이란 얘기니까 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요것만 체크해놓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니은 n이 1일 때 n이 1일 때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근데 r이 몇인 거야? 10인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이런 상황에서 R이 10이니까 집어넣어보면 루트 101분의 B가 로그 10이어야 되는 거죠. 로그 10이 1이잖아. 그러니까 B가 몇입니다? 루트 101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B가 루트 101이면 10보다 어때요? 그래서 니은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중요한 건 디귿인데 자, 디귿 보시면 저 직선의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5래요.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부터 보면 직선은 R이 1보다 크고 B가 양수이므로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지.
그럼 y절편이 빈 거잖아. x절편은 몇이야? 마이너스 r분의 b고. 그럼 저기서 말했던 넓이 5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r분의 b인 거지. 그래서 b제곱이 몇입니다? 10r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넓이가 5입니다는 b제곱이 10r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n이 1인 거야. 그럼 n이 1이니까 이 상황이 필요한 거지. 그럼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b가 로그 r.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b제곱이 10r이니까 b가 몇인 거야? 루트 10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10r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너는 루트 r제곱 플러스 1분의 10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그 r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뭘 구하시오? 자연수 r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r 자리에 어떤 자연수를 넣었을 때 너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있나요? 없나요? 일단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어요. 자, 집중해 보세요. 집중. 나는 요 r 자리에 뭘 넣을 겁니까? 근데 만약에 요 r 자리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10의 거듭제곱의 자연수가 아니야. 만약에 10의 거듭제곱이 아니야, 얘가. 그러면 이 로그 값은 무조건 무슨 수가 돼요? 무리수가 돼버리죠. 여기까지 돼요? 영상 꺼졌니? 자, 다시요. 요 r 자리에 10의 거듭제곱 숫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얘는 무리수가 돼버리죠. 그럼 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r 자리에는 무조건 10의 거듭제곱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 r 자리에 10의 거듭제곱 숫자가 들어갔을 때 얘가 될 수 있냐고 확인해 볼까요? r이 10의 p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p는 자연수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요 좌변값은 몇이 돼요? 우변값은 뭐가 되죠? 루트 10의 2p제곱 더하기 1분의 10의 p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양변 제곱하면 p의 제곱이 10의 2p제곱 플러스 1분의 10의 p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자연수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요. p는 자연수죠. 그럼 p제곱은 무조건 자연수가 되죠. 근데 p가 자연수죠. 질문.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무조건 분모가 더 크죠. 왜? 얘는 2p제곱이니까. 얘는 p제곱이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무조건 커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몇보다 작은 수? 1보다 작은 수라고. 분모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될 수가 없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디귿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 기억과 니은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고 3번 문제는 조금 유의미합니다. 우리가 수능 대비하면서. 왜? 고1 때 배웠던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의 수능은 고1 수학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를 잘 해둬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